안녕하세요. 오늘은 DSK를 아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DSK는 단순히 한 가지 재료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에는 지금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비 사업입니다. DSK는 디스플레이 장비, 2차 전지 장비, 카메라 모듈 장비, 자동화 장비 쪽을 해온 회사입니다. 두 번째는 자회사 프로톡스입니다. 프로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쉽게 말하면 보톡스 계열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2025년 11월 국내 품목 허가를 취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최대 주주 변경 이슈입니다. DSK는 2025년 8월부터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진행 중이고, 최근 정정 공시에서는 변경 예정 일자가 2026년 6월 15일로 제시됐습니다. 예정 최대 주주는 윤진 파트너스이고, 예정 보유 주식수는 653만 642주, 예정 지분율은 25.40%입니다. 그러니까 DSK를 볼 때는 2차 전지 장비주인가? 보톡스 바이오 재료주인가? 최대 주주 변경 M&A 종목인가? 이 세 가지를 모두 같이 봐야 합니다. 1. DSK는 어떤 회사인가? 먼저 회사의 본질부터 보겠습니다. DSK는 코스닥 상장사이고, 사업보고서 기준 주요 사업은 2차 전지 장비, 카메라 모듈 장비, FPD 평판 디스플레이용 반딩 시스템, 인마이너스 라인 시스템, 메카트로닉스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 자동화 장비, 정밀 조립 장비, 검사 장비, 생산 라인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DSK는 디스플레이 장비 쪽 색깔이 강했습니다. LCD, OLED 같은 디스플레이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본딩 장비, 인라인 시스템 등을 공급해왔고, 이후에는 2차 전지 장비와 자동화 장비로 사업 영역을 넓혔습니다. 이 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장비주는 보통 전방산업 투자 사이클에 따라 움직입니다. 디스플레이 투자가 늘면 디스플레이 장비주가 움직이고, 배터리 공장 투자가 늘면 2차 전지 장비주가 움직입니다. DSK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아무리 기술력을 갖고 있어도 고객사 투자 집행이 줄면 수주가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사가 라인을 증설하거나 신규 장비 발주를 늘리면 DSK 같은 장비사는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SK의 본업을 볼 때 핵심은 단순합니다. 수주가 늘고 있는가? 수주가 매출로 인식되고 있는가? 매출이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실적은 아직 부담이 크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적을 보겠습니다. DSK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이 약 431억 7,903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손실은 약 227억 원, 당기순손실은 약 198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매출이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 늘었는데도 영업손실이 커졌다면 아직 회사가 수익성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장비 회사는 매출 인식 시점이 불규칙할 수 있습니다. 대형 장비 수주가 잡히면 매출이 한 번에 늘어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원가 부담, 개발비, 납기 지연, 인건비, 외주비, 재고 부담, 품질 보증 비용 등이 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SK의 실적을 볼 때 단순히 매출만 보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매출 총이익률이 개선되는지, 영업손실 폭이 줄어드는지, 자회사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지, 본업에서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지입니다. 만약 앞으로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적자가 줄어든다면 시장은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늘어도 적자가 계속 커진다면 시장은 외형만 커지고 돈은 못 버는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DSK의 첫 번째 핵심 리스크입니다. 3. 왜 시장은 DSK에 관심을 가질까? 그렇다면 실적이 아직 부진한데도 왜 시장은 DSK를 봐야 할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2차 전지 장비 기대감입니다. 배터리 산업은 단기적으로 업황 둔화 이야기도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전기차, ESS,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과 연결됩니다. DSK가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확장해왔다는 점은 시장에서 계속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프로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허가입니다. DSK 자회사 프로톡스는 2025년 11월 보툴리눔 톡신 제재의 국내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프로톡스는 2023년 12월 품목 허가를 신청했고, 이후 임상 3상과 연장 시험을 완료한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셋째, 최대 주주 변경 M&A 이슈입니다. DSK는 최대 주주 변경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2026년 3월 31일 정정 공시 기준 변경 예정 일자는 2026년 6월 15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DSK는 단순 장비주가 아니라 장비 바이오 M&A가 동시에 붙은 종목이 된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이런 종목을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재료가 여러 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료가 많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확인해야 할 리스크도 많다는 뜻입니다. 4. 프로톡스 이슈 기대감은 크지만 확인이 필요하다. 이제 프로톡스를 조금 더 깊게 보겠습니다. 프로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미용 분야에서는 주름 개선, 사각턱, 근육 축소 등에 쓰이고 치료 분야에서도 다양한 적응증이 있습니다. 시장이 큰 분야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도 큽니다. 그래서 자회사 프로톡스가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뉴스는 DSK에 분명 긍정적인 재료입니다. 프로톡스 홈페이지에도 2025년 11월 17일 보툴리눔 톡신 국내 품목허가 취득, 2025년 12월 3일 EU 포함 30개국 10년 독점 파트너십 계약 체결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상당히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툴리눔 톡신은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임상과 품질 관리, GMP, 균주, 생산 공정 등 진입 장벽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품목 허가는 시작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바로 큰 매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판매망을 확보해야 하고 병의원 영업을 해야 하고 해외 계약이 실제 매출로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는 이미 강한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제테마 등 기존 업체들이 있고 국내외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래서 프로톡스 이슈를 볼 때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허가를 받았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허가 이후 매출화가 되는가를 봐야 합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국내 판매 개시 시점, 실제 매출 발생 규모, 해외 파트너십 계약의 구체적 조건, 수출 허가 진행 상황, 생산 능력, 그리고 DSK 연결 실적에 반영되는 정도입니다. 만약 프로톡스가 실제 매출을 만들기 시작하고 해외 계약까지 이어진다면 DSK는 단순 장비주가 아니라 바이오 자회사 가치까지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가 이후 매출화가 지연되거나 비용만 계속 발생한다면 기대감은 식을 수 있습니다. 5. M&A 가장 큰 단기 변수. DSK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최대 주주 변경 이슈입니다. 공시에 따르면 최대 주주 변경 예정 일자는 2026년 6월 15일입니다. 변경 예정 최대 주주는 윤진 파트너스이고 예정 소유 비율은 25.40%입니다. 이 M&A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최대 주주가 바뀌면 회사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수 있고 신사업 방향이 바뀔 수 있고 자회사 프로톡스 활용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M&A는 리스크도 큽니다. 더벨 보도에 따르면 DSK 매각은 2025년 8월부터 추진됐고 양수인은 윤진 파트너스 외 5인으로 총 1107만 5,440주를 인수하는 구조이며 1주당 가액은 7,367원, 총 815억 원 규모 계약으로 언급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이 여러 차례 정정됐다는 점입니다. 공시 목록을 보면 2025년 8월 최초 계약 이후 2025년 9월, 11월, 2026년 3월, 4월까지 정정 공시가 이어졌습니다. 정정 공시가 많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물론 M&A 과정에서 일정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금 지급일이 밀리거나 거래 종결 조건이 바뀌거나 일정이 반복적으로 조정되면 시장은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DSK는 6월 15일 전후가 중요합니다. 그때 실제로 잔금이 납입되는지, 주식 이전이 완료되는지, 최대 주주 변경이 확정되는지, 새 경영진이나 이사회 변화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연기되거나 계약이 무산되거나 새로운 조건 변경이 나오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DSK는 지금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구간이지만 동시에 공시 한 줄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구간입니다. 6. 최근 주가 흐름과 단기 수급. 최근 DSK는 단기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026년 4월 30일 조선비즈 뉴스봇 보도에 따르면 DSK는 장중 전일 대비 8.96% 오른 5,470원에 거래되며 VI가 발동됐습니다.
같은 기사에서는 당시 주가가 5,780원, 전일 대비 15.14% 상승한 것으로 표시됐습니다. 또 4월 28일에도 상승폭 확대와 VI 발동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최근 며칠 사이 DSK에 단기 수급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움직였을까요? 가능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첫째, 낙폭 가대 반등입니다. DSK는 2025년 고점 대비 상당히 조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단기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을 수 있습니다. 둘째, 최대 주주 변경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M&A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을 수 있습니다. 셋째, 프로톡스 보툴리눔 톡신 허가 이후 후속 기대감이 다시 부각됐을 수 있습니다. 넷째, 소형주 장세에서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순환매가 붙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VI가 발동되고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은 관심이 붙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변동성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DSK처럼 적자 M&A 바이오 자회사 재료가 동시에 있는 종목은 호재성 기대감으로 빠르게 오를 수 있지만 실망감이 나오면 빠르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거래량과 분봉 흐름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결국 공시와 실적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7. DSK의 상승 시나리오. 그럼 DSK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움직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상승 시나리오는 최대 주주 변경 완료입니다. 6월 15일 전후로 잔금 납입이 완료되고 최대 주주 변경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새 최대 주주 측이 향후 사업 방향, 자금 조달, 프로톡스 활용 계획, 장비 사업 정상화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승 시나리오는 프로톡스 매출화입니다. 국내 품목허가 이후 실제 판매가 시작되고 매출이 발생하고 해외 파트너십 계약이 구체화된다면 DSK의 기업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톡스가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매출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 시장은 DSK를 장비주가 아닌 바이오 자회사 보유 기업으로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승 시나리오는 본업 턴어라운드입니다. 2차 전지 장비나 자동화 장비 쪽에서 신규 수주가 나오고 매출 총이익률이 개선되고 영업 손실이 줄어든다면 가장 건강한 상승 재료가 됩니다. 사실 가장 좋은 그림은 이것입니다. M&A가 완료되고 프로톡스가 매출을 만들고 본업 장비 사업도 적자 폭이 줄어드는 그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면 시장은 DSK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8. DSK의 하락 리스크. 반대로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M&A 지연 또는 무산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정정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일정 변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6월 15일 전후로 또 지연 공시가 나오거나 거래 조건이 바뀌거나 계약 해지 가능성이 나오면 주가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적자 지속입니다. 2025년 실적에서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이 컸습니다.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재료가 많아도 결국 시장은 실적 부담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프로톡스 기대감 과열입니다. 보툴리눔 톡신 품목 허가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판매와 수출 매출하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만약 시장이 너무 빠르게 기대감을 반영했는데 실제 매출은 늦어진다면 주가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소형주 변동성입니다. DSK는 대형 우량주처럼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재료에 따라 급등락이 나올 수 있고 거래량이 갑자기 몰렸다가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VI가 자주 발동되는 구간에서는 단기 매매자들의 진입과 이탈이 빠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합니다. 9. 투자자들이 반드시 봐야 할 체크포인트. DSK를 볼 때는 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6월 15일 최대 주주 변경이 실제 완료되는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DSK의 단기 핵심 이벤트는 이 날짜입니다. 두 번째, 잔금 납입 공시가 나오는가입니다. M&A에서 말보다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잔금이 들어와야 거래가 끝납니다. 세 번째, 프로톡스 후속 뉴스가 실제 매출 뉴스인가입니다. 단순 홍보성 뉴스인지 아니면 공급 계약, 수출 계약, 판매 개시, 매출 발생처럼 숫자로 연결되는 뉴스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분기 실적에서 영업 손실이 줄어드는가입니다. 매출 증가보다 중요한 것은 손실 축소입니다. 다섯 번째, 2차 전지 장비 신규 수주가 나오는가입니다. 장비 회사는 결국 수주가 생명입니다. 여섯 번째, 최대 주주 변경 후 경영진 변화와 사업 방향입니다.
새 주인이 들어와도 회사가 어떻게 바뀔지 설명이 없으면 시장은 오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0. 주가 관점에서 보는 핵심 구간. 주가 관점에서는 DSK가 최근 단기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은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4월 말 VI 발동이 나왔다는 것은 단기 관심이 붙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급등 이후에는 항상 조정 가능성도 같이 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유지되는지 5일선과 21선 흐름이 살아나는지 급등봉의 절반 이상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공시 리스크가 없는지를 봐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6월 15일 이벤트 전까지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매물이 나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실적입니다. DSK가 진짜 재평가를 받으려면 본업 적자 축소, 프로톡스 매출화, M&A 불확실성 해소,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10일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DSK는 지금 굉장히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종목입니다. 본업은 장비 회사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2차 전지 장비, 자동화 장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프로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국내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큰 기대 재료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변경 M&A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공시 기준 변경 예정 일자는 2026년 6월 15일입니다. 좋게 보면 DSK는 장비 사업 턴어라운드 기대감 바이오 자회사 가치 M&A 이벤트가 동시에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나쁘게 보면 적자 지속 M&A 지연 가능성 프로톡스 매출화 불확실성이 동시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DSK는 단순히 재료 많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이 종목은 반드시 공시를 봐야 합니다. 특히 6월 15일 전후 최대 주주 변경 관련 공시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프로톡스는 허가 이후 실제 매출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업 장비 사업은 수주와 손익 개선을 봐야 합니다. 오늘의 한 줄 정리는 이겁니다. DSK는 기대감만으로 끝날 종목인지 실제 변화가 시작되는 종목인지 확인해야 하는 구간이다. 상승의 열쇠는 최대 주주 변경 완료, 프로톡스 매출화 본업 적자 축소에 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DSK는 재료가 많은 만큼 변동성도 큰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시와 실적 거래량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